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 발표하면서 징계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보도자료 첫 페이지를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데요. 총 8개 혐의입니다. 8개 혐의로 징계 청구를 한다. 이런 건데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중에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사건, 그러니까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에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조사한 내용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윤 총장이 이것을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공소 유지에 활용해라. 뭐 좀 점잖게 표현하면 이거고,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판사들 뒷조사한 걸 가지고 써먹어라. 또는 뭐 더 조사해봐라. 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부패 강력부가 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의 수사 실무를 책임을 졌던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수사 실무를 책임졌던 부서에 전달을 해서 공소 유지에 그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를 압박하거나 또는 무슨 뭐 여론전에 써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보고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뭐 평판을 조사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개인의 취미, 물의 야기 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만 6가지고 뭐 플러스 알파 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판사가 평소에 어떤 방향으로 주로 판결을 하는지 검토를 하고 자신들의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판결이 흘러갈지 뭐 예측을 해보는 차원에서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개인적인 것들이 지금 다 조사가 돼 있어요.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그리고 뭐 개인의 취미가 뭔지까지도 조사가 돼 있고, 물의 야기 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순전히 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어디에 써먹으려고 했을까? 자, 우선은 해당되는 재판부 판사들이 누가 있는지를 보면, 우선은 울산 사건,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이건 한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21부 김미리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 맡고 있어요. 김미리 부장판사, 차승우 판사, 서효성 판사, 이 3명이 지금 소송을 지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있죠. 형사부 25부에서 맡고 있다가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25-2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25부 송인권 부장판사가 맡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이 정경심 교수 사건 공판 초기에 이 준비기를 하면서 검사들이 송인권 부장판사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고, 오죽하면은 그 두더지 잡기 게임 아시죠? 판사 8, 9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출석을 해서 앉으세요 그러면은 딴 놈이 일어나서 항의하고, 앉으세요 하면 딴 놈이 일어나 항의하고, 오죽하면은 이 재판장이 검사님 이름이 뭐냐고 묻기도 하고, 완전히 뭐 이 검사들 8, 9명이 동시에 출석을 해서 재판장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판사가 바로 송인권 부장판사예요. 근데 이게 2월에 재판부가 변경이 돼서 지금 임정엽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하고 수집을 하고 하는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2월에 이것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수집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변경된 재판부인 임정엽 부장판사 25-2부가 아니고 그 이전 재판부인 25부 송인권 부장판사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조범동 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도 해당이 될 수도 있죠. 소병석 부장판사가 맡고 있었는데요, 1심을. 그런 사건들에 대한 판사들의 뒷조사를 했다.
그리고 이 김미리 부장판사에 대해서 유독 공격이 많이 집중이 됐었지요. 김미리 부장판사가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그 조국 전 장관뿐만이 아니고 백원호, 박형철, 그리고 노환중, 정경심 이렇게 5명이 지금 피고로 기소된 사건인데, 그 사건뿐만이 아니고 이미 1심 판결을 한 바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사건도 바로 이 김미리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다 무죄로 판결을 하고 딱 하나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을 해서 징역 1년 선고를 했죠. 근데 마침 오늘 이 조국 전 장관 동생 항소심 첫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근데 오늘 법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검사들이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요. 김미리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불공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그리고 김미리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여기 이 조사한 내용 중에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도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김미리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라는 것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이 됐고, 언론뿐만이 아니고 국정감사에서도 김미리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야당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채택이 되지는 않았는데, 서울 고법하고 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김미리 부장판사 공격을 야당 의원들이 계속했었습니다. 이 정치적 편향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럼 결과적으로 김미리 부장판사에 대한 이 보고서는 1순위로 작성이 됐을 텐데, 이 작성된 내용 중에 일부가 언론이나 또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이렇게 공격의 소재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완전히 별개의 사법부란 말이에요. 검찰은 행정부의 일부고, 그런데 검찰이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했다. 그 개인적인 어떤 뭐 가족관계 또는 취미가 뭔지, 그리고 무리하기 법관에 해당이 되는지 세평도 수집을 하고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도 수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재판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또는 재판부를 압박하는 소재로 활용이 되고, 그것을 직접 수사를 하거나 무슨 손에 뭘 묻히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법부 판사들, 검찰이 원하는 판결을 내주지 않는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검찰의 하나의 공작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라고 윤 총장이 지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한동훈 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1월 인사에서 심재철 부장으로 바뀌었죠. 심재철 부장도 한 7개월 있었나요? 7개월 있다가 지금은 신성식 부장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보고서가 윤 총장에게 전달된 것이 오늘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 2월경에 보고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한동훈 부장이 부산고검으로 발령이 난 뒤의 일이어서 심재철 부장, 추미애 인사죠? 심재철 부장이 반부패 부장을 맡고 있을 때 제공이 됐다는 얘긴데, 전달이 됐다는 얘긴데, 그러면 심재철 부장이 이런 문건을 받아서 이렇게 악용을 했겠느냐.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요, 심재철 부장이 수사팀이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기소하겠다고 했을 때 심재철 부장이 기소하지 말라 반대 의견을 냈었고, 그 밑에 후배 검사들이 당신이 검사냐라면서 들이받았던 언론 보도 기억나시죠? 그 밑에 반부패 수사부에 있던 수사팀 그 검사들은 여전히 윤석열 라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수사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재철 부장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하지 않고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밑에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한테 이렇게 제공이 돼서 이것을 추가로 뒷조사를 더하든지 사찰을 하든지 또는 언론이나 야당 의원을 통해서 활용을 해라, 이런 의미로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제 이런 문자가 작성됐는지 뭐 정확히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보고서에 자신과 관련한 내용이 작성됐다라는 것을 이 해당 판사들이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검사가 내 뒤를 캐고 있었다, 나를 사찰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직접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참 궁금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지금 급하게 이 두 번째 비위 혐의 8가지 중에 이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불법 사찰했다, 사찰한 것에서 지나지 않고 그것을 윤 총장이 반부패 강력 부에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던 부분, 이 부분이 정작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이 검찰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 뒷조사를 해서 언론과 야당에게 흘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 재판 진행 그리고 판결의 정당성을 뒤흔들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심지어 오늘도 계속됐어요. 오늘도 이 조건 씨,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항소심 1심 공판에서 검찰이 엄청나게 이 1심 재판부 김미리 부장판사를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기사를 보면 오늘도 김미리 부장판사 앞에 수식어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좌파 성향의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을 정도니까 검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써먹고 있구나, 하나의 공작 아닌가.